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분 뒤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어디 계세요? 화장실. 네, 저희 하태경 시작하겠습니다. 11분의 후보님들께서 다 오셨으니까요.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3주차 병아리 대변인 양준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는 국대다 시즌2 정책 공모전 응모작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후보님들께 국민들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정책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의 대선 공약을 만들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이루어내겠다는 후보님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시간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께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시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대표님과 경선 후보님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현수막을 중심으로 서주시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사진 찍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다음 구호 외치면서 한 컷을 더 찍겠습니다.
무능과 위선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제가 정권하고 외치면 교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면서 외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다들 경쟁해 주실 훌륭한 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영광입니다. 방금 전에 전달해드린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몇 주간 공모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당의 정책 공모전에 2,760건이 넘는 이 공모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과 그리고 사무처에서 추려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부터 자유롭게 캠프에 상의하셔서 공약으로, 본인의 공약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도욱 정책위 의장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해당 공약을 제안하신 분과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또 젊은 세대가 이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민감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명대를 하면서 정책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제가 당대표 취임 이후 한 50일여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군 풀이 참 풍성해졌고 지금 이 시각에도 존경하는 그 권영세 의원님께서는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더 다양한 분들이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8월 30일 그때 그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언론에 공지하신 것처럼 일정대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이 출발하고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향해서 정말 즐겁고 또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그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그 후보자님들께 생각하시는 어떤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잘 경청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귀찮 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그 경선의 관리나 또 이런 준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이 총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저희가 아까 결의를 다졌던 것처럼 꼭 내년 3월에는 이 멤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자료집은 제가 봐도 정말 보물입니다. 먼저 잡으시는 분이 임자라는 점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선준비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후보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장면을 연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께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오른쪽 뒤쪽에 배석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경선 준비위원들입니다. 또 제 왼쪽에 이렇게 몇 분 안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대변인들이 배석해 있으십니다. 앞으로 아마 자주 이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미리 소개 말씀드리고 저희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활기차고 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기 위한 제대로 된 경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경선 일정과 이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씩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8월 23일쯤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8월 30, 31일 날 정식으로 접수 등록을 받고 9월 15일 날은 1차 경선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후보님들 바쁘신 중 오셨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후보님들 측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대리인들을 이렇게 지명을 하시든지 하셔서 실무적으로 우리 기획적인국에서 맡고 있으니까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운 여름철입니다만 화이팅 하시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대선 경선 후보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는 11분의 잠룡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지금 3주차 병아리 대변인이 순서를 정해서 호명을 드리기에는 야,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님께 제가 사회권을 양도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서를 추첨을 해서 정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후보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순서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현재 그 순서가 사실 기자님께 전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발언하시는 분이 정해지면 한 10초 정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촬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말씀? 우리 김태호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후보님.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먼저 매를 맡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후보자 원탁 회의를 제안했고 아마 오늘 모임이 그 첫 번째 성격이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최소한 주 1회 정례화하는 게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대통령 편의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경선 방식이 오디션 형태로 되어야 된다. 오디션은 결국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결과적으로 당과 국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인신공격이나 마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들 간에 이런 마타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선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개파 정치의 부활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정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면 경선의 이후에 오합지졸이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 선거는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전 달린 선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와 절망을 어떻게 희망과 기대로 만들 수 있는가? 저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공존의 드림팀이 돼야 된다. 이번 과정에서 단합하면 승리할 거고 정말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패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저는 최고의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공존입니다. 공존이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대적 진영 논리로 이런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87 체제는 단호히 이제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뿌리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까? 연목구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30대 당대표가 선택된 것은 바로 변화였고 그 변화는 이대로 안 된다.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모든 분야의 교착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래로 한 박자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서 남북 문제라든가 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군대 문제라든가
또 6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의 준비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짧은 권력의 구조를 타파하는데 좀 앞장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길이가 조금 길었나요? 적절한가요? 네. 또, 네, 우리 윤희수 후보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윤희숙입니다. 저는 우리 당 경선이 민주당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선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멋있다.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런 그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기억으로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에 우리 경선은 뭔가 정책에 대한 싸움, 비전 싸움, 담론 싸움 이런 게 돼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그런 토론이나 비전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깔끔하게.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당선된 후에서는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많이 평을 했습니다. 근대 정치사의 제도권의 혁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걱정하는 측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전에 무슨 치맥 파트인가 뭔가 했는데 무슨 당회에 계신 분이 우리 당의 위원장들을 이미 유인해서 확정을 해놓고 바로 그날 치맥 파티다 뭐다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회담이라고 하고 같이 그야말로 휘덕거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당과 이 대표 국민을 능멸하는 거다 말이야. 서로 진정성 없이 언론 이벤트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처사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이 어떠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각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최초로 당의 방침에 따라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시간이 있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합니다만은 원래 야당이 후보를 먼저 서둘러서 결정해 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여당은 민생과 정치를 해야 되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한참 경선판을 끌고 나가는데 우리가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썩 잘된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 또 존경하는 소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염두역하는 만큼 앞으로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했습니다만 김태호 후보께서 공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공정이 아니라 국민이 볼 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정책과 정견과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매일 무슨 가십이나 하고 무슨 우리도 또 파퓰리즘성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긴 여론을 가지고 1차 경선을 컷오프하겠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만 하더라도 대표 당선될 출마 선언 당시에 한 자리 숫자가 한 달 만에 50% 된 거 아닙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놓고 결정을 해간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헌 당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을 아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지켰고 당을 부둥켜 안고 있던 분들을 도외시해 놓고 그냥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또 언론에 따라서 다른 여론조사에 따라서 물론 뭐 압도적인 사람, 또 아주 못하는 사람은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30만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경선이 축복받을 수 없다. 물론 가면서 무슨 마지막에 뭐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건하에서 이제 그 단일화를 해야 될 때 선거에 임박해서는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론과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화가 15% 이상 차이 나는 것. 그날 당일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너무 우연성에 맡기는 거다 하는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재형 원장님. 네. 윤 후보님, 강 후보님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가 입당을 할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선 준비 연령이 없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선 준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정치를 하신 선배님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경선에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중심은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비록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정책과 비전과 미래를 논하는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만들어 나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국민들한테 제시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경선 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고, 경선 룰에 대해서는 우리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선 룰을 정해주시면은 그대로 따르겠고, 저는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 정치 선배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제 모든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기표 후보님 말씀하실 겁니까? 이 뵙게 돼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대통령 되는데 제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고요. 우리 하여튼 이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주 조기에 계획을 세워서 전국 중요 시도를 순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지역 공약도 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이 절차를 생략하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후보로 뽑으면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선거하기 전에 이미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께서. 네, 박진입니다.
저는 이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내치와 외치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1분의 우리 대선 후보 여러분 모두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풍부한 경험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 역시 국민의힘은 수권 능력이 있고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하는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채롭고 품격 있는 경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 여성 양궁 선수들이 9연패를 했는데 한 사람당 2,500발의 화살을 쏘고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우리 경선준비위원회에서도 여기 계신 후보들께서 화살을 많이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나왔고 이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이기 이전에 당의 중진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이 여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진흙탕 싸움 또 중상 비방 이런 건 우린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새 몰이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또 과거를 회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야가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깨끗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책 비전과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경선이 꼭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당대표 또 그리고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님께 이번 경선을 성공하는 경선으로 정권 교체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 나중에 하시겠어요? 하태경 의원님. 예, 저도 이번 경선이 달성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한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선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파리 적폐 청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적폐가 아닌 것까지 지금 적폐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적폐입니까? 왜 그걸 다 없애버립니까? 청년 일자리가 적폐입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OECD 주요 국가들은 독일, 일본 같은 국가들은 청년 일자리가 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를 외면하고 우리 당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리 당은 그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에 저는 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이상 다 큰 자식 걱정 안 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정당이 되겠다는 희망을 저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하다 보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과 달리 좀 원팀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원팀 경선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이에서도 근거 없는 학색 선전이나 비방 중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도 나왔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곧 입당을 할 것 같은데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벽화 같은 게 등장을 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말 저질스러운 이야기들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걸 여야 가릴 것 없이 방어해 주는 거는 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거다. 우리 정치의 수준을 20세기에서 21세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경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흥행과 성공이 보장이 되어서 경선 뒤에는 더 큰 국민의힘,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좀 다양한 후보분들이 사강보다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좀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나 또 기존에 아무래도 뭐 출마하신 분들은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좀 섞여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참고할 만한 점이 있지 않느냐.新진 후보들도 같이 들어와서 훨씬 활력이 늘어나고 다이내믹해지고 또뭐 예측 불허의 이런 스릴도 느껴지는 그런 경선으로 가게 되면 우리 당 경선이 훨씬 성공적이고 흥행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우리 황교안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로 마련된 당사에 들어오니까 정말 감회가 스럽습니다. 당 대표님에 많이 쓰셨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선에 출마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아마 최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당의 변화와 또 혁신을 위한 그런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당에 들어와서 늘 정치 막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도 오셔서 내가 밑에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당 대표님과 또 우리 경선위원장께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후보들도 잘해야 되는데 또 이제 당에서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흥행과 안정, 흥행과 성공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흥행과 성공과 안정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번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기기 위해서는 뭉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인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단일 후보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은 후보들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당에서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자제해왔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의혹은 많았죠. 통계 수치상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첫 번째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주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관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솔로 떠돌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견된 그런 표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투표용지는 깨끗해야 되는데 대부분 흰색인 그 투표지의 끝부분이 배추잎처럼 이런 녹색의 물이 든 이런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습니다. 또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너무 심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관리관의 신원이 확인돼야 혹시 나중에 이 투표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누군지를 이해할 수 없는 문드러진 이런 도장이, 공인이 거기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현장에 참관했던 분들은 지금 이 대표한
재검표한 것이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형식으로 돼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둥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모두 다 빳빳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이게 사전투표 용지로 적합했던 것이냐? 이런 많은 의혹들이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근거가 뚜렷지 않은 추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주관한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투표용지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투표용지들이 무엇이냐, 그 정체가 뭐냐에 관해서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재검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도 아무 말이 없고 선관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관위 또 대법원에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뻔하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 특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대법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계속 논란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특검으로 끝내자.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정말 경선과 우리 대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2013년도에 사전투표 생긴 이후에 그렇게 많아진 이 논란들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선거 불복이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이런 부정선거가 만약 지속된다면 다음 선거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닥부터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 제안을 했는데 우리 당 대표님과 또 당에서도 심각하게 잘 판단하셔서 다음 선거가 좀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원희룡 후보님, 유승민 후보님, 홍준표 후보님 세 분 하실 말씀. 저는 복당하고 오늘 처음 당사 가봤습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이 당사를 사기 위해서 접촉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수십억이 그때 쌌습니다. 샀는데 그 당시 내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내 반대가 워낙 심해가지고 빚도 많은데 당사 사서 뭐하냐. 그래서 못 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수십억이 쌌어요. 그래서 그때 사건을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당사에서 이준석 당대표님 모시고 우리 당이 내년에는 꼭 잘 되었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님. 후보님들 반갑습니다. 아유, 앞으로 뜨겁게 경쟁하실 분들이라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홍준표 후보님 좀 살살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준석 대표님, 또 서영수 위원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당의 모든 의사결정과 또 경선 관련 결정을 하실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경준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혼자 생각을 하다가 평소 생각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안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반문, 정권 심판 이것만 가지고 가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문재인이라는 세 글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희미해져 가고 민주당 후보들은 온갖 세탁을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상품인 것 같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고 정권 심판, 닥치고 정권 교체 이것만 외쳐가지고는 국민들께서 당신들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아마 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놓고 국민들께 어느 세력이 더 믿음을 주느냐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고 민주당 후보는 아무리 세탁을 해도 정권 연장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번 대선에서 돌이켜보면 과거밖에 되지 않는 그런 후보가 될 거고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께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느냐 그 선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에서 이 미래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뭐 예컨대 최근에 국민연금 공약 같은 걸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부 다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수청, 우리 대선 승리의 승부처는 중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이 분들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난 한 5년에 걸친 여러 선거에서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 유일하게 이긴 게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는데 그걸 보면 수도권과 중도층과 청년층 여기 마음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이번 대선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 중수청 이 마음을 꼭 좀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과 우리 당이 그 수도권과 중도층과 청년층이 보기에 아까 제가 미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민주당 세력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가 더 개혁적이고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그런 세력이고 헌법 가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발 우리 옛날식 보수같이 그렇게 헌법 가치를 편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저 가짜 진보들보다 훨씬 더 헌법 가치를 잘 행동으로 지키는 실천하는 세력이다. 이거를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준이와 당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경선 준비는 한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본선 승리입니다. 우리가 경선을 아무리 우리끼리 잘한들 본선에 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 단계에서부터 모든 원칙을 본선에 맞추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선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선 룰을 정하든 뭘 정하든 간에 우리가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거꾸로 돌려봐서 여기 뭐 같이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당시 경선이 그 당시에 경선이 바로 본선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선을
뜨겁게, 치열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후보들 도덕성 검증한다고 당에서 검증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후보들을 불러가지고 당에서 직접 검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가 하고 나니까 그 치열한 경선 끝에 본선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당에서 뭘 준비하든지 간에 이거는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모든 거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들 앞으로 또 이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뜨겁게 경선을 치르고 또 경선이 다 끝나면 아주 용광로같이 그렇게 뭉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희룡 우리 후보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죠. 저 제주도에서 어쩌다 보니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경선은 후보들 간의 개인전 경쟁이기도 함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전체가 단체전으로 치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가 참여하는 경선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보다 훨씬 멋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화나고 절망했던 것을 새로운 희망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아주 깊이 있게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비전과 경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좋은 계획들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 경선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해도 지금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실정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공허합니다. 한편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갖춰질 때 국민들에게 공허하지 않고 믿음직하게 그리고 벅찬 희망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미래를 이야기하고 좀 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년, 중도층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당에서 충분한 관심과 소통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이 혹시 우리와 따로 멀리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장을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의 힘에는 저렇게 국가를 위한 내국심과 국민을 걱정하고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온 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누가 그 중에 MVP가 되든 저 단체 팀 자체가 보다 전문가들을 중용하면서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무섭게 생각해서 잘 끌고 가겠구나. 최소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5배, 10배 잘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단체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부터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중에 제가 가급적 장점 내지는 칭찬할 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연구하고 발견해뒀다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서로 좀 북돋아주고 부각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앞장서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살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유승민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의 경연대회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심도 있고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를 했을 때 저는 대외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후보
동지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하태경 후보께서 글쎄 잠깐 말씀. 딴 건 아니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저는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신당대표로 됐으니까 4.15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최종 결론이라는 공식 입장 발표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그 문제 지난 총선 이후로 문제가 논란이 많이 돼서 그 분석과 검토를 많이 했는데 황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혀 반대로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 오해도 많고 괴담성의 이 의혹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캠페인 부정선거 시비를 거는 분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 시절에 그 문제의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정선거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되면 우리 당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특히 선거에 불복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공식 입장을 확실히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시겠어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물과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투표용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 관리인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 이런 투표용지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점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많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난 6월 28일 재검표 결과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투표함을 깬 현장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또 이제 다음 달 10일은 두 번째 재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9월에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재검표 되는 곳이 더 있어요. 이것들이 모여지면 과연 이런 투표용지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의혹이 되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무슨 공인 위조라든지 이런 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게 저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죠. 오늘 우리 후보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경선 준비위원회에 대한 당부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당에 대한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시로 저희 실무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리인을 좀 정하셔가지고 수시로 뭔가 자문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경선 준비위의 일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월 한 16일 이후면 끝이 나고 8월 23일 정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실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문과 질의는 계속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권을 제가 넘겨받아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1분의 잠룡이 모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